안녕하세요. 프리뷰엔 팀장입니다. 2024년 9월 19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저희 야구 팀장한테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연휴 오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좀 고생을 했던 저희 야구 팀장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내일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소와 스틸입니다. 컵스 스틸은 지금 로테이션을 한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걸은 상황에서 오늘 경기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틸은 8월 등판 성적이 매우 준수했습니다. 이닝 소화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피안타도 적었고, 무엇보다도 이 피홈런이 적었다라는 점, 이닝당 투구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문제는 컵스의 불펜인데 최근 경기 조금 불펜의 실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불펜의 실점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나마 필승조들이 조금 좀 부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추격조에서는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필승조가 좀 문제이긴 문제예요. 필승조가 좀 문제이긴 문제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을지가 내일 경기 이제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틸이 뭐 한 6회까지만 던져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소는 만만한 선발전이 아닙니다. 올 시즌 루키고요. 직전 두 경기 5, 6회 상당히 준수한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하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디트로이트전, 시삭스전에서 5, 6회를 던져주었는데, 일단 디트로이트나 시삭스보다는 타격에서의 어떠한 그 경중을 따진다면 컵스의 타격이 디트로이트나 시삭스보다는 그래도 좋죠. 게다가 이제 바소가 이닝 소화가 짧은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오클랜드 불펜이 버텨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밀러가 오늘 21개 던지면서 1실점 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도 나왔고, 그 다음에 퍼거슨도 나왔고, 오타네즈도 나왔고, 지금 뭐 팀에서 필승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오클랜드 역시 불펜에서 조금 불안하다. 오클랜드도 불펜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발 싸움에선 스틸이 앞서 있고, 그러므로 오클랜드가 불펜이 조금 더 일찍 등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타격 흐름은 지금 컵스가 장타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컵스가 장타력이 오클랜드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컵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열리는 시간 리글리 필드는요, 원정이란다. 외야에서 홈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득점은 그렇게 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스틸이나 바소가 피홈런이 많은 선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저 이 경기 저득점 예상을 하면서 컵스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과 샌디에고의 경기입니다. 제가 이 경기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 불펜들이요, 특히나 이제 그 와일드 카드, 그다음에 순위 결정하고 있는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연투, 3연투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저희가 원래 오버롤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 타격 흐름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펜도 오버롤을 다 체크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이 순위 집중하고 있는 팀들은 3월부터 6월까지의 스탯은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스탯만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투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3연투가 아니라면, 지금 수아레즈랑 아담은 3연투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확실히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연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불펜 자원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발데스 최근 발데스 피칭이 상당히 준수합니다. 예, 뭐 8월에도 준수하고 9월에도 준수하고 이닝 소화도 좋고 그다음에 어 원정 등판이 홈 등판보다는 조금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발데스의 피칭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 그다음에 뭐 샌디에고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홈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특히 좌투한테 약하다라는 점. 예, 좌투한테 약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발데스가 시즈보다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시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선발 자원이지만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고 볼질이 많죠. 예, 볼질이 많기 때문에 전 발데스가 더 길게 이닝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데스가 이닝을 끌고 가면서 이게 휴스턴 샌디에고가 불펜의 가동을 일찍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수아레즈 아담이 오늘 경기 모두 다 3연투를 하면서 확실히 못 나오고요.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스캇 그 다음에 에스트라다 뭐 이런 선수들로 꾸려야 하는 상황인데 마치나요? 예. 그런데 지금 휴스턴도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이더가 8에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8에 2사에 올라오는 경우가. 근데 오늘 8에 2사에 올라왔죠. 예. 8에 2사에 올라오면서 다행스럽게도 12개밖에 안 던졌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마운드의 상황, 뭐 프레슬리가 오늘 1실점을 했지만 네리스도 뭐 위기를 맞았지만 그래도 막았잖아요. 아브레우도 그렇고 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휴스턴은 연투 자원이 없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펜에서는 휴스턴이 앞서 있고 그다음에 타격도 지금 뭐 샌디에고는 홈에서 득점 생산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좌투한테 약하다라는 점. 물론 휴스턴도 오늘 경기 보니까 뭐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뭐 타격의 흐름이 안 좋아 답답하다기보다는 샌디에고의 마운드가 견고하기 때문에 전 이 경기 일단 저득점 사이드 보고요. 그다음에 휴스턴 승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저스 마이애미인데 진짜 그렇게 못 치던 마이애미, 예, 그렇게 못 치던 마이애미의 타격감을 다저스 마운드가 살려줬습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게 그래도 그로브, 허슨이나 베시아 같은 경우는 뭐 그라테롤도 그렇고요. 예, 그래도 나름 필승조로 분류되고 있는 그로브는 좀 필승조라기보다는 로버츠 감독이 좋아하는 불펜이고 뭐 요런 그라테르이나 베시아라는 나름 필수적으로 분류되는 불펜 자원들이 등판을 하면서도 마이애미는 다저스가 패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름 잘 공략을 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다저스가 마이애미의 타격감을 좀 올려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저스도 타격감이 괜찮았고 뭐 타격감이라기보다는 일단 뭐 장타에서 다저스가 다저스가 승리했지만 전반적으로 게임에서는 다저스가 패했고 웨더스가 오늘 뭐 거의 3개월 만에 복귀 등판인데 웨더스 못 믿죠? 예, 웨더스 뭐 믿기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오늘 투구수 제한도 있는데 마이애미가 오늘 경기 불펜 소모가 좀 있었습니다. 예, 마이애미가 벤더까지 나오면서 불펜 소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웨더스가 끼케야 뭐 한 3, 4회 정도. 예, 웨더스가 끼케야 3, 4회 정도. 그다음에 마이애미의 불펜이 이른 타이밍에 올라온다면 다저스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론 낙도 마이애미의 오늘 타격 흐름 보면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을 것 같고 다저스가 이렇게 쉽게 무난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인 불펜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오늘 경기 선발도 저는 웨더스보다는 낙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더스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닝 소화가 길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낙이 그래도 아웃카운트 한 개라도 웨더스보다는 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경기는 이 경기는 다득점,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저스가 내일 경기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경기는 매치와 워싱턴과의 경기입니다. 매치는 퀸타나 등판하고 워싱턴은 허츠 등판하는데, 일단 두 팀의 선발 자원 다 괜찮습니다. 허츠도 최근 두 경기 5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퀸타나는 지금 뭐 꾸준하게 지금 18.2이닝 동안 단 1자책을 할 만큼 괜찮습니다. 게다가 매치가 지금 뭐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오늘 경기 타선의 흐름이 좀 터졌다라는 점. 그동안 조금 매치가 조금 타선의 흐름이 약간 좀 주춤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은 지금 뭐 마이애미전도 뭐 그렇게 시원하지 못했지만 마이애미 마운드가 조금 헐거웠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간 4득점밖에 못했던 건 좀 아쉬운데, 매치 만나면서 다시 타격이 흐름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허츠가 5회까지는 준수하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허츠가 이렇게 만만한 뭐 선발 자원은 아닙니다. 8월 등판에서도 꾸준하게 5회까지는 무난하게 던져주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자기 몫은 충분히 해주는 선발 자원입니다. 다만 6회부터 워싱턴이 불펜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워싱턴이 불펜의 소모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필승조로 불리우는 필승조로 불리우는 불펜 자원들도 피네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 자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뭐 피네간까지 가는 과정이 좀 험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피네간이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뭐 필승조들이 특히 뭐 최근 부터가 셋업맨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부터가 잘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아즈가 뭐 한 번 1실점, 지난 일주일 동안 2이닝 1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오타비노는 오늘 경기 좀 투구수가 있었죠. 22개나 던졌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상황이겠지만, 상대적으로 불펜 상황은 워싱턴보다는 매치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제 선발 싸움에서 퀸타나가 충분히 허츠보다는 길게 던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타격 흐름도 매치가 더 좋고, 불펜도 지금 워싱턴보다는 매치가 더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경기는 워싱턴이 무난하게 죄송합니다. 매치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 경기 저득점 예상하면서 매치의 승리 예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피츠버그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오늘 경기 1순위 언더였는데, 언더를 드리고 제가 이제 꾸준히 시청을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피츠버그는 진짜 못 친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너무 못 칩니다 진짜. 피츠버그 득점권 찬스도 전혀 못 살리고, 세인트루이스도 물론 타격 흐름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얘네들도 타격 흐름이 엉망인데, 그래도 얘네는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을 가지면서 희생타라도 치는 그러한 지금 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피츠버그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경기 세인트루이스 선발이 그레이고 피츠버그는 우드푸드입니다. 그레이는 최근 경기 상당히 준수한 피칭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이닝, 6이닝, 7이닝, 6이닝 모두 다 이닝 소화가 길고, 그 다음에 직전 3경기 실점도 적습니다. 샌디에고 상대로, 미러키 상대로 좀 타격 흐름, 신시내티 상대로 타격 흐름이 괜찮은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포드는 원정 등판이 좋아요. 물론 표본이 작습니다. 표본이 작지만 원정 등판이 좋고, 하지만 우드포드의 최근 피칭 흐름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8월 달에 등판하면서 전 경기 팀이 다 패했고, 그 다음에 이닝 소화도 짧고 피안타율도 높고, 전반적으로 이닝당 투구수도 많으면서 볼질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 경기는 뭐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불펜 상황은 세인트루이스 불펜이 헐겁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피츠버그 타선이 세인트루이스 불펜을 전혀 공략을 못해요. 공략을 못하고, 그 다음에 해슬리가 뭐 내일 경기 다시 등판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 해슬리 뭐 리그에서의 어떤 뭐 최고의 마무리죠. 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땐 리바레토레도 뭐 내일 나오는데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츠버그가 지금 체프만을 제외하면은 사실 믿을 수 있을 만한 불펜이 없습니다. 지금 피츠버그가 약간 좀 불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피츠버그의 타격으로는 당분간 연패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드포드와 그레이가 앞서 있고, 불펜도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더 낫다. 뭐 타격 흐름은 비슷하지만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은 세인트루이스가 좋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의 승리, 그 다음에 저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에 토론토와 텍사스 경기입니다. 프란시스, 토론토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 자원이고, 브래드포드는 8월 내내 잘 던졌다가 직전 애리조나전에서 3.2이닝 동안 8실점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애리조나가 좌투에게 워낙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브래드포드가 올 시즌 내내 8월 이후에 괜찮은 피칭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었으나 단 요 경기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경기 저는 토론토 상대로 브래드포드가 충분히 제 몫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토론토가 이 좌투한테 약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텍사스는 우투한테 약하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성이 맞물립니다. 프란시스는 워낙 이닝 소화가 길기 때문에 내일 경기 토론토의 불펜이 조금 헐겁다고는 하지만 지금 팝이랑 그린이 살아 있습니다. 내일 경기 등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7회까지만 프란시스가 던져준다면 저 이 경기는 토론토 사이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직전 경기 프란시스가 111개를 던지면서 좀 많은 투구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란시스가 24일날 117개 던졌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번 등판에 보스턴전에서 7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 물론 투구수는 70개로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때 보시면은 요때는 5, 6, 7, 8 요 5일 휴식 후 등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일 휴식 후 등판입니다. 프란시스가요. 그리고 프란시스의 6일 휴식 후 등판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2.63 방어율, WHIP 0.66, 그다음에 13이닝을 소화했고 평균 이닝이 7이닝이었다는 점, 그다음에 평균 실점이 1.61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프란시스가 브래드포드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프란시스, 팝, 그린 이렇게 가면은 토론토는 내일 경기 마운드에서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경기 H도 등판을 했고, 그 다음에 로버트슨도 등판해서 실점을 했고, H는 27개나 던졌습니다. 내일 원투펀치, 불펜의 원투펀치가 조금 등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등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정상적인 구위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경기 저는 토론토 사이드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팀의 선발 자원이 그래도 무난하게 던져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저득점 상황에서 토론토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컵스, 그 다음에 컵스의 언더, 그 다음에 휴스턴의 언더, 다저스의 오버, 매츠의 언더,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의 언더, 텍사스의 언더, 그 다음에 스케치 가면요, 이 경기는 시애틀의 오버 가보겠습니다. 왜 오버를 가느냐? 첫 번째, 코르테스는 원정에서 좀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키스 타격 보니까 시애틀 마운드가 글쎄요, 밀러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예, 전 시애틀이 승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보겠습니다. 놀라가 좀 안 좋은데 그래도 페렐타, 필라델피아 놀라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인 투타의 밸런스는 지금 저는 미러키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캔자스시티, 이거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예, 얘네들 둘 다 너무 못 칩니다. 야, 그리고 디트로이트 승을 못 보겠는 게 스쿠발의 이닝 소화가 만약에 6회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면 얘네 폴리 못 나옵니다. 폴리 3연투예요. 예, 폴리 3연투고 뭐 뷰브리스키도 못 나오고, 물론 뭐 베스트가 나올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 둘 다 못 쳐요. 그냥, 예, 둘 다 못 칩니다. 둘 다 못 치기 때문에 이거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템파 보겠습니다. 보스턴 지금 타격 흐름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언더, 클리블랜드의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어느 번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는 그냥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경기는 오버 보는 게 맞지 않나. 버드송이 뭐 원정에서 볼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크리머가 최근 경기 잘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크리머가 최근 경기 잘 던지고는 있습니다만, 직전 두 경기는 잘 던졌지만 언제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 LA 보겠습니다. LA.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애리조나가 타격감이 너무 죽었습니다. 너무 죽었는데 이거 애리조나가 스윕을 당하나 콜로라도에서. 일단 저는 콜로라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에드와드 로드리게스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믿지를 못하겠고, 애리조나가 일단 뭐 자투한테, 아까도 잠깐 언급 드렸지만 자투한테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경기는 그냥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빨간 딱지글들 무료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VIP 골드 쿠퍼 유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쿠퍼와 골드는 유튜브에서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라 피부과 의원 프리뷰엔 배너 보고 왔다고 하시면 원장 선생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게이트 지금 오늘까지가 이벤트 마감입니다. 첫 충전 시 10% 추가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22시 넘어서도 배트맨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스포츠게이트 들어가셔서 다양한 경기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배트맨에 없는 축구 종목도 모조리 싹 다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22시 넘어서도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이 프리뷰엔 페이지에서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셔서 크롬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찍고 들어가셔서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